제가 이거 캠페인이라도 하고 싶은데 제가 제 그 급발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달리는 순간에 브레이크든 가속 페달이든 계속 꾹 밟고 계시지 말고요. 꼭 급발진이 나면 발을 막 펌프질을 하세요. 펌프질을. 내가 브레이크를 막 밟던지 가속 페달을 막 밟던지 밟고 뗐다 하면 분명히 차량에 이상한 걸 느끼게 되거든요. 사람이 그냥 꾹 누르고 가만히 있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브레이크 앞에 로터인데요. 로터에 이런 식으로 마크가 생깁니다. 열이 받아서 열 변형에 의한 이렇게 열 마크가 생기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급발진이 안 일어나면 제일 좋죠. 급발진이 안 일어나면 제일 좋은데 급발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좀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정확하게 못 알려드린 제 책임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쑥쑥 잘 들어가는 구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잘 안 들어가는 구간, 딱딱해지는 구간이에요. 자, 이번 주에 아주 핫한 주제가 있었죠. 이 기아의 레이가 급발진이 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주신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어떻게 된 건지 좀 제 생각은 어떠냐. 저는 아무래도 이 제조사 쪽에 있다 보니까 제가 제 입장이 뭐 제조사 입장은 아니지만 제 입장이 궁금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안 다루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급발진 다루면 저는 욕을 먹잖아요. 뭐 조회수는 올라갈지 몰라도 제가 제조사가 돼가지고 욕을 먹는 것 같아서 안 다뤘으면 했는데, 그래도 필요하신 정보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뭐 목격자를 찾는다 그러고 정보가 필요하신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집어드리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좀 어렵게 켰으니까 그냥 너무 앞을 많이 다지지 마시고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영상이 되었으면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속도가 확 붙은 거죠? 네, 여기에서 한 가지. 그렇게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블랙박스에 보시면은 밑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점검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X방향, Y방향, Z방향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가끔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이분 거는 이 Y 숫자가 보통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걸로 보이긴 보이거든요. 보통 X가 내 방향인데, 아무튼 Y 방향이 내 방향이라면 이게 제대로만 좀 작동을 해줬다면 언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를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숫자가 제대로 표현이 좀 안 되더라고요. 계속 보시죠. 여기 보이죠? 여기 Y가 지금 잘 안 되죠? 그죠? Y가 계속 1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여기 좀 요게 되면 좀 좋죠. 뭐, 그래, 이게 뭐 그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띵띵띵띵 하는 소리가 들리죠. 이게, 운전자가 주장하시기로는 페달로, 풋브레이크를 밟았다. 파킹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를 밟은 거다. 지금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나왔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다시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안전벨트 안에서 어떡하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기에 부딪혀. 여기에 부딪혀라고 말한 그 옆에 동승한 여자분은 안전벨트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영상 끝에 안전벨트라고 외치는 따님을 보면은 그 뒷좌석에 앉아있는 아이들도 안전벨트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옆자리에 앉아 계신 여자분은 안전벨트 안 하신 상태였는데, 옆에 만약에 부딪혀가지고 이 차가 그렇게 지상고가 낮은 차도 아니고 박스형 카잖아요. 뒤집어졌으면 여자분은 큰일 납니다. 이게 사실은 사고 분석을 해보면은 많이 이제 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어떤 거냐면, 이 안전벨트를 안 해가지고 이 유리창 밖으로 머리가 나가면서 다른 데를 때려서 이게 여기 이제 충격으로 큰 상해를 당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안전벨트가 일단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옆으로 안 박으셔.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굳이 옆으로 박으셔가지고 멈추지 않은 건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브레이크를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에 대한 거는 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아까 영상에서 보신 듯이 띵띵띵띵한 그 풋브레이크는 바로 이겁니다. 이 브레이크 페달 왼쪽에 있는 이 발로 밟는 이게 파킹 브레이크예요. 이게 주차
주차 파킹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걸 밟으신 거예요. 밟으신 거. 이걸 밟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뒷바퀴에 브레이크가 듭니다. 브레이크가. 그러니까 한 가지 어떤 좋은 증거를 받을 수 있냐면 이게 뭐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밟고 거의 3분간 정도 질주를 했잖아요. 3분간 정도 120km 정도를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달렸다라고 하면 이 뒷바퀴의 브레이크의 온도가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뒷바퀴의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만약에 빼보시잖아요. 브레이크를 빼보시면 거기에 열화된 흔적이 남습니다. 요게 이제 뒷바퀴인데요. 뒷바퀴에다가 온도 카메라를 이렇게 놓고선 달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벌게집니다. 빨갛게 돌아가면서 많이 빨개집니다. 이건 온도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색온도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빨개집니다. 그러니까 뒷바퀴가 DIH 타입인지 제가 파킹 브레이크를 라이브에선 했는데 아직 편집해서 못 올려드려서 죄송한데 DIH 타입인지 아니면 디스크 타입인지는 모르겠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파킹 브레이크를 계속 주차 브레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 2분 3분 정도 달렸다면 3분 정도 달렸다면 온도가 300도 정도 쉽게 올라가거든요. 그 300도 정도 올라갔다면 브레이크 열화라는 게 있어요. 브레이크 페이드라는 게 있는데 영어로는 페이드고 한국말로는 뭐 열화라고 할까요? 열화라는 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어보면 뒷바퀴를 열어보면 그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띵띵띵띵띵 하고 소리가 났던 게 띵띵띵띵 하는 소리가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증거랑 매치되는 증거, 확인되는 증거로는 여기 뒷바퀴를 열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죠. 제일 중요한 질문. 바로 앞바퀴입니다. 앞바퀴. 내가 이 운전자가 과연 가속 페달을 밟았느냐 아니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느냐 이게 급발진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증거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게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충돌을 해야지 에어백 센서에 붙어있는 왜 EDR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벤트 데이터 레코드라고 하는 내가 뭘 밟았는지에 대한 충격, 사고 자료, 블랙박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블랙박스 자료가 어디에 있냐면 이 에어백 모듈에 들어있습니다. 에어백이 터지면 터지는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몇 초, 뒤에 몇 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보관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충격이 없는 이런 사고 같은 경우는 이게 급발진인지 아닌지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블랙박스 밖에는 지금 증거가 없는 게 좀 답답한 상황이죠. 그게 차주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입장이고 이것을 주변에서 뒤에서 찍어줬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가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면 여기 불이 들어온 걸 가지고선 증거로 채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안 된다면 증거가 채택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약간의 가능성이 있는 거를 말씀드리면 뭐냐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놓자고요. 이분이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았을 경우 아니면 착각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경우 근데 물론 이분의 이제 운전 경력상 이것을 착각해서 밟았을 리는 없을 거다. 저도 없을 거다라고 거의 99%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브레이크 페달을 만약에 끝까지 계속 밟고 계셨다. 계속 꽉 밟고 있었다. 그거를 3분 동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앞에 브레이크가 뒤에도 잡히긴 잡히는데요. 거의 앞으로 브레이크가 다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브레이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그 브레이크 앞에 로터인데요. 로터에 이런 식으로 마크가 생깁니다. 이걸 뭐 트랜스퍼 필름이라고도 부르고요. 열화돼 가지고 변형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패드에서 묻어나온 것들이 증착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현상도 되고요. 이게 열이 받아서 열 변형에 의한 이렇게 열 마크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를 옆면에서 봤을 때 이게 패드고 여기가 뒤에 이제 백플레이트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가 허옇게 탄 흔적이 나옵니다. 여기가 허옇게 탄 흔적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도 열화의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어요. 뭐 100% 그분이 원래 운전 습관이 열화가 많이 만들어지게 타는 분이라면은 어쩔 수 없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페이드를 만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페이드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갔을 경우 이것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아까 말씀드린 1번, 내가 브레이크를
꽉 밟은 게 확실하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까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로 이렇게 열화가 났는지. 그게 1번이고요. 2번. 만약에 2번. 내가 착각해가지고 꾹 2번을 밟았다. 계속. 이게 안타까운 경우인데, 급발진은 있어요. 급발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급발진이 있는데, 급발진은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욕먹기 딱 좋은데, 되게 많은 경우 중에 진짜 급발진은 많이 소수예요. 그런데 없다고는 안 해요. 있어요. 있는데, 많은 경우, 잘못 밟아서 된다는 거를 한번 영상을 제가 만든 적 있죠. 이게 잘못 밟아서. 얼마 전에 이것도 한번 다뤄드릴게요. 근데 왜 부산에서 이게 충돌 산타페인가요? 이렇게 SUV가 잘못해가지고 돌아가지고 뒤를 쿵 박았는데 여기 계신 아주머니가 발을 브레이크랑 악셀 페달을 헷갈려가지고 잘못 밟아서 쭉 직진해서 여기 삼거리에 있는 보행자를 다쳐서 우리 아이가 안타까운 사고가 나는 일이 같은 주에 있었어요. 되게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말할 게 또 있는데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룰게요. 근데 이게 뭐냐면 생각보다 이거는 다행히 급발진처럼 달렸어요. 저 아주머니 차가 나간 게 급발진처럼 출발하긴 출발했거든요. 근데 급발진이라고 안 하는 게 뒤에 있는 게 CC 카메라에 잡혔죠. CCTV에 잡히는 바람에 이거는 급발진이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밟았는데 잘 밟았는지 잘못 밟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 당황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 캠페인이라도 하고 싶은데 제가 제 그 급발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캠페인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렇게 달리는 순간에 브레이크든 가속 페달이든 계속 꾹 밟고 계시지 말고요. 꼭 급발진이 나면 발을 막 펌프질을 하세요. 펌프질을. 내가 브레이크를 막 밟던지 가속 페달을 막 밟던지 밟고 뗐다 하면 분명히 차량에 이상한 걸 느끼게 되거든요. 사람이 그냥 꾹 누르고 가만히 있지 말란 말이에요. 그 민식이법 아까 사고 난 것도 마찬가지로 꾹 그 가속 페달을 꾹 밟고선 처박으실 때까지 거기에 넘어가서 사고가 날 때까지 꾹 밟으면 안 되고 무조건 발을 한 번은 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가 이상한 걸 느낀단 말이에요. 이분도 지금 커멘트에 없는 게 뭐냐면 브레이크가 이 정도, 이걸 와이드 오픈 트라틀이라고 하는데 엔진이 완전히 다 개폐돼 가지고 엔진이 왕 하고 돌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 페달이 굉장히 딱딱해져야 됩니다. 그럼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지면 브레이크 페달이 안 들어,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영상에서는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졌다, 브레이크 페달이 안 듣는다라는 말이 사실은 잘 안 나오는 거 보면 저 욕먹을 건 알지만 이거를 밟았다고 100% 장담할 수 있을까라고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욕먹을 줄 알면서 드리냐면 제가 사실은 이거 하면 욕먹을 거 뻔히 알잖아. 근데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브레이크를 개발할 때요. 브레이크는 엔진을 이기게 디자인을 합니다. 브레이크의 힘이 엔진을 압도하게 크게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혹시 정비사님들은 많이 아시는데 스톨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스톨 테스트가 뭐냐면 차가 멈춰있는 상태에서 운전 D단에 놓으시고 이거 중고차 할 때 많이 하시는 방법인데요. 브레이크 페달을 꽉 밟은 상태에서 가속 페달도 100% 꽉 밟는 겁니다. 두 개를 다 꽉 밟는 겁니다. 그러면 차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요. 그게 왜냐면 트랜스미션의 슬립이나 이런 거를 보는 시험이긴 한데요. 브레이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정지 상태에서는. 근데 이제 물론 100km, 120km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 운동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있는데 이길 수 있느냐? 그건 다툴 여지가 있어요. 그래도 브레이크의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브레이크를 정말로 꽉 밟았단 말이에요. 정말로 브레이크를 꽉 밟았으면 속도가 줄어드는 게 보여줘야 됩니다. 영상에서 속도가 줄어드는 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속도가 줄어드는 게 전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 제조사에 다니지도 않잖아요. 제가 여기 옹호해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 제조사 입장에서도 아마 이거를 잘 인정을 안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이거 욕을 많이 먹겠네, 오늘. 아무튼가, 이거, 왜냐면 브레이크는 엔진을
이기게 돼 있거든. 그런데 브레이크를 만약에 밟았는데도 안 줄었다. 그러면 두 번째 가능성. 그냥 저게 옳고 그르다. 제가 맞과 틀리다. 그거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급발진이 안 일어나면 제일 좋죠. 급발진이 안 일어나면 제일 좋은데, 급발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기어를 D단에서 N단으로 뺀다. 그죠? 이게 N단으로 뺀다. 근데 영상에 보면은 그 삼촌이라는 분께서 기어를 수동으로 빼라, M으로 빼라라고 해가지고 멈추시죠. 그 다음에 시동을 끄시고요. 그죠? 시동 아주 좋은 얘기고요. 시동을 끄시는 거 좋아요. 시동을 꺼도 브레이크는 살아있어요. 영상에서도 많이 다뤄드렸는데 시동을 꺼도 브레이크는 살아있으니까 시동을 끄셔도 되는데 좀 안전한 데서 끄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모든 게 딱딱해지니까 핸들이나 모든 게. 시동 끄는 거, 그 다음에 기어를 N단으로 가는 거,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근데 N단으로 안 빠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동으로 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잘 확인을 못해요. 제가 레이가 없으니까 확인은 못하지만 대부분 N단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N단으로 기어를 빼시면 관성주행에 의해서 탄력으로 얼마든지 뺄 수 있어요. 밖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진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내가 당황하면 저같이 운전 많이 한 사람도 당황되면 잘못 밟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한번 이렇게 펌핑을 하자고 이거 왜 안 들어? 그러고 막 밟으란 말이에요. 그냥 꽉 밟지 마시고요. 막 밟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오랫동안 3분 가까이 질주하시는 동안 이거를 계속 꽉 밟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밟고 떼고 만약에 밟고 떼고 뗐는데 브레이크 같으면은 울컥울컥 했겠죠. 그죠? 가속 페달이었으면은 웅웅 소리가 바뀌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귀로 하고 몸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러니까 천에 하나, 내가 잘못 밟아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브레이크나 페달에 밟았다 뗐다를 하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 토요타 사건도 미국에서 나왔던 토요타의 그 급발진 사건. 이거 토요타가 인정했느냐 안 했는지 했지만 벌금은 와장창 맞았죠. 이때도 마찬가지. 한국에서 급발진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브레이크가 딱딱해요. 이게 아직도 영상을 많이 했고 그때 팰리세이드 때문에 많이 했는데 아직도 잘 안 됐는데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왜 그럴까? 이거를 좀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정확하게 못 알려드린 제 책임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브레이크 페달 옆에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브레이크 페달이라는 게 보통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시면 한 이 정도 들어갑니다. 이 정도. 이게 요만큼 들어갑니다. 그리고 페달은 한 이 정도 있겠죠. 이게 다 밟았다고 생각해요. 딱딱해지니까.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어요. 브레이크 페달 끝까지 다 밟았어요. 라고 하시면 한 이 정도 뚝딱 쑥쑥쑥쑥 들어가는 구간. 그런데 브레이크 페달은 이 페달은 더 깊이 여기가 이 막대기가 이 벽에 붙어서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구간까지가 존재해요. 이만큼이.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일반적으로 잘 드시는 상황에서도 한번 밟아보세요. 그러면 브레이크가 더 크게 그려야 되려나요? 이렇게 쑥쑥 잘 들어가는 이만큼 들어가는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안 들어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쑥쑥 잘 들어가는 구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잘 안 들어가는 구간, 딱딱해지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급발진이 나거나 급발진이 생기거나 아니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거나 그래가지고 딱딱해진다, 사람들이 딱딱해진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딱딱한 구간이 이 끝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처음에 부드러워야 하는 이 공간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 공간이 딱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딱딱한 공간이 있고요. 이게 딱딱해지는 공간이 더 커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는 원래 딱딱해요. 여러분들 골프 카트라든지 부스터가 없는 차는 다 딱딱해요, 원래. 그러니까 이거를 밟고서 브레이크 안 들어요 하면은 반밖에 못 밟은 거예요,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100% 다 밟는다는 거는 딱딱한 거, 안 부러집니다. 안 부러지니까 끝까지 꽉 밟아보시면 뭐가 휘어지는 느낌이 날 때까지 밟으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브레이크를 다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조금만 밟으시고선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급발진이고 이 방금 전에 레이의 그 급발진의 경우는 브레이크를 밟으셨는데 만약에 그분이 펌핑지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팍팍 하고
몇 번 펌핑질로 여기에서 놨다 뺐다를 몇 번 반복을 했잖아요. 이만큼 말고 여기 깔딱깔딱 말고요. 이거는 한 2, 3cm, 한 5cm, 10cm? 이 정도 들어가는 거 말고요. 한 15cm 들어간다고요. 15cm. 그러니까 쑥 들어가다가 꽉 막히면 더 꾹 밟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 밟아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급발진이 걸렸어도 정신만 똑자로 차려서 끝까지 밟았으면 아까 전 같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속도가 안 줄고 가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는 엔진을 이길 수 있어요. 속도를 완전히 0으로 못 만들었어도 관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0으로 못 만든다고 해도 거의 10km 미만으로까지 줄일 수 있을 정도로 힘이 나올 수 있어요. 브레이크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조사랑 싸우는데 이거를 소비자가 밝혀야 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일어난 상황 배우자고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가족분들한테 알려주시란 말이에요. 브레이크는 이빠이 세게 밟아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놨다 뺐다도 해봐라. 내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놨다 뺐다를 하란 말이에요. 놨다 뺐다 하면서 소리도 느껴보고 몸도 느껴보면 뭔가 알 수 있으니까 제발. 네. 그러니까 많은 거 말씀드렸는데 안전벨트 제가 한국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 뒷좌석도 안 하시더라고요. 시험 트랙 같은 데나 뭐 이런 데가 뒷좌석에도 안전벨트 안 하면 운전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그러니까 뒷좌석 안전벨트, 앞좌석 안전벨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안전벨트 안 하면 띵띵띵띵 소리 나지 않나요? 근데 아무튼 앞좌석 안전벨트 반드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급발진이 나면 밟았다 뺐다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어 하시는 것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차주분 같은 경우는 목격자를 찾으시면 제일 좋겠는데 목격자가 없다면 공업사에 가셔가지고 브레이크를 뜯어서 열화가 있는지, 내가 브레이크를 이렇게 오랫동안 앞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었다면 앞에 브레이크에 열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파킹 브레이크를 계속, 이게 지금 감아놓으시고 계속 달리신 거잖아요. 파킹 브레이크에도 열화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가서 확인하시고 사진을 찍어두시면 좋은 증거가 될 겁니다. 뭐 그것이 100% 이때 발생한 열화다라는 것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증거자료 중 하나로 채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고가 자꾸 한국에서 급발진이 나는데 제조사가 좀 더 이거 급발진 때문에 불만 있는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튜브 보시면 이렇게 조회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분노가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제조사도 10분 좀 신경 써주시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려드려야 될 거는 사실은 사실로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